나만은 아닐 줄 알았다. 정년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한 60세 박 부장님의 말이에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고속승진을 달렸고 퇴직금도 두둑히 받았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던 그는 제2의 인생에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불과 1년. 월세도 못 내고 차량 할부금에 쪼들리며 다시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야기가 특별하다고요? 아니요. 이런 분 요즘 정말 많아요. 은퇴 후 삶을 막연히 무언가 하면 되겠지라고 믿었던 많은 5060대들이 현실에서 쓰디쓴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은퇴 후 직업 중 하나인 개인 택시 사례를 중심으로 왜 실패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퇴 후 어떤 점을 꼭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얘기해 보려 해요. 사례 3가지도 들려드릴게요. 사례 1. 퇴직금 1억 넣고 택시 창업 알고 보니 밑 빠진 도. 박 부장님은 60세 정년퇴직 후 퇴직금 1억 원을 들여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고 중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서 바로 시작했어요. 요즘은 택시 수요 많다더라는 지인의 말도 있었고 스스로도 운전은 자신 있다며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하루 12시간을 운전해도 매출은 15만 원 남짓?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 각종 세금 빼고 나면 순수익은 67만 원. 무리한 할부로 산 차량 할부금은 매달 60만 원. 한 달 수입은 15만 180만 원 수준. 이걸로는 집 월세 80만 원, 통신비, 건강보험료, 식비도 감당이 안 됐어요. 게다가 택시 영업은 단순히 운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랍니다. 밤 시간대 피곤함, 취객과의 실랑이, 승객 없는 대기 시간의 무료함. 이럴 줄 알았으면 알바를 하지 왜 택시를 했을까? 1년 만에 면허는 급매로 팔렸고 퇴직금도 반 이상 사라졌죠. 사례 2. 교사 퇴직 후 한가로운 택시 생활 꿈꾸는 59세 여성, 현실은 번아웃. 두 번째 사례는 59세 여성, 김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은퇴한 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 택시도 괜찮겠다며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고 렌트 택시로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밤 시간. 여성 기사에게는 특히 위험한 상황이 많았고 밤 운전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안 나왔어요. 게다가 승객 중에는 말을 거칠게 하거나 무례한 경우도 많았죠. 하루 10시간 운전해도 겨우 10만 원 남짓. 불규칙한 식사,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상황. 쉴 틈 없는 교통체증과 스트레스. 결국 6개월 만에 번아웃이 왔어요. 김 선생님은 나름 성격도 밝고 체력도 자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며 결국 택시 일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제 독서실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적인 일로 방향을 바꿨어요. 몸 쓰는 일보다 내 기질에 맞는 일, 퇴직 전 미리 탐색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후회했죠. 사례 3. 62세 택시기사.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통장엔 돈이 없다. 마지막 사례는 62세 조 씨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다 조기 퇴직하고 5년간 배달 일을 하다가 무릎이 망가졌어요. 그 후 비교적 덜 힘든 택시를 택했죠. 하지만 상황은 또 달라요. 코로나 이후 플랫폼 택시 확산으로 일반 택시 수요 감소. 쿠팡 카카오 택시 기사들 간 경쟁 심화. GPS 호출 수요는 대부분 젊고 빠른 운전자에게 몰림. 조 씨는 택시기사도 결국 플랫폼 시대 경쟁에서 밀리면 돈을 못 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 손주 용돈, 병원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아 계속 일하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다는 게 현실이었죠. 지금은 다시 마트 물류센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 옮기기가 쉽진 않지만 택시도 답은 아니다 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렇다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단순히 돈을 들이자거나 운전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은퇴 후 직업을 고르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아래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1. 나와 맞는 일인가? 체험 먼저 해보자. 직업은 체력, 성격, 생활 패턴과 밀접해요. 몸 쓰는 일인데 체력이 약하다면 금방 지칩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성격이 내성적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죠. 미리 체험 알바나 단기 계약으로 맞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2.
수익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자. 한 달에 300은 벌 수 있다는 말, 실제로는 150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세금, 유지비,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빼고 남는 순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상보다 적게 나와도 버틸 수 있는 플랜 B가 필요합니다. 3. 퇴직 전에 연습 은퇴를 해보자. 가능하다면 퇴직 전 주말이나 휴가를 활용해 하고 싶은 일을 소규모로 시도해 보세요. 창업이든 프리랜서든 실전 경험이 쌓이면 실패 확률도 낮아지고 방향도 잡히거든요. 퇴직 후 바로 뛰어들지 말고 모의 실험처럼 접근하면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60세 대기업 임원도 교사도 영업직도 결국 무너졌다. 이건 개인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막연한 희망이 현실과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은퇴 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막연한 희망보다 준비된 작은 시작이 훨씬 더 든든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60세 대기업 임원, 개인 택시 창업 1년 만에 실패한 이유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을 선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선택이 개인 택시 창업입니다. 운전이라는 비교적 익숙한 기술, 낮은 진입 장벽, 그리고 시간의 유연성 때문에 택시업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가 1년 만에 폐업하게 된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직후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60세 대기업 임원의 좌절 운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 퇴직 전까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박 씨는 퇴직금 1억 원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고 중고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운전 경험도 풍부하고 체력도 괜찮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수익은 약 15만 원. 기름값,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67만 원. 한 달 수익은 150만 원 수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 박 씨는 예상과 다르게 수익 구조가 매우 낮고 피로도는 높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호출 중심으로 변한 택시 환경에서 개인 택시 기사의 경쟁력은 매우 낮아졌으며 젊은 기사들이 선호되는 호출 시스템에 밀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례 2. 59세 여성 퇴직, 교사 사람 좋아해서 택시했지만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택시 운전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말하는 걸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성 운전자로서 야간 운행의 부담감, 무례한 승객 응대 스트레스, 하루 10시간 운전해도 수익은 10만 원 미만. 결국 정신적 소진과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6개월 만에 택시 영업을 접었습니다. 현재는 실내에서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관리직 파트타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성격과 적성이 일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3. 62세 중소기업 퇴직자, 계속 일했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다. 조 씨는 조기 퇴직 후 물류 배달 일을 하다 무릎 건강 문제로 택시업에 전환했습니다. 택시가 비교적 덜 힘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낮은 수익성과 경쟁 과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플랫폼 기반 택시 중심의 수요 분산, 노령 운전자의 호출 배제 현상, 월 수입 대비 고정 지출 초과, 결국 생계가 어려워져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고정비 지출이 있는 은퇴자들에게 낮은 수익 구조의 자영업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개인 택시 창업은 은퇴자에게 위험한 선택이 되는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개인 택시 창업이 은퇴 후 쉬운 대안으로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1. 진입 장벽이 낮다는 착각. 자격증 취득은 어렵지 않지만 경쟁 환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엔 카카오티, 우티UBRT, 플랫폼 기반 택시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개인 택시는 호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2.
운전만 하면 수익이 생긴다는 단순한 계산. 일일 수익에서 기름값, 보험료, 감가상각, 면허비용, 차량 수리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 면허를 대출로 구입했다면 수익 대부분이 고정비로 빠져나갑니다. 3.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체력 노동. 일의 특성상 장시간 운전은 허리, 다리, 눈에 큰 부담을 주며 특히 고령자에겐 건강 리스크가 큽니다. 실질적인 자유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후 일자리 선택 체크리스트. 1. 사전 체험과 적성 검토. 창업 전 체험 활동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급적 퇴직 전에 짧게라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확한 수익 구조 분석. 일일 매출, 지출 항목, 세금 등을 고려한 순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계 지출 수준과 비교해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냉정히 따져보세요. 3. 건강 상태 및 가족과의 협의.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과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플랜 B 마련. 창업이 실패하거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수입원 또는 지출 축소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현실적 인생 이막을 위해 필요한 것.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희망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준비는 오히려 더 큰 좌절을 낳습니다. 개인 택시, 편의점 창업, 배달 대행 등은 겉보기에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진입과 수익 유지 모두 만만치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퇴직금이라는 한정된 자산을 투자하는 결정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 건강, 재정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한 후 충분한 정보와 체험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전략이 노후를 지켜줍니다.